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0월 한반도 대격변론의 실체, D-Day 10월 16일인가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양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모양 클릭하시면 되고, 후원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군무원 절반의 권총 지급을 한다. 이게 4월 27일 날 기사인데요. 그 전시 임무를 고려하여 생존성 보장이 필요한 직위에 총기를 지급한다. 이게 올해 4월부터 이제 전쟁 준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월 16일 날은 군무원들한테 사격 훈련을 시켰고요. 이제 권총 지급된다는 건데 미군에 배속된 통역 병사인 카투사들한테도 권총 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앞으로 권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북한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험 지역에 들어가니까는 호신용으로 권총을 주는 거죠. 자, 주한미군 지금 전원 방독면 착용하고 훈련하고 있고요. 사격 훈련하는 거 보면 방독면 쓰고 하고 방독면 쓰고 구보 뛰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전 세계 미군에서 딱 하나 있는 부대가 생물학전 부대, 세균전 부대인데 그게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의 전시정원 부대, 과거 20-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부대가 들어왔고 지휘관들이 비밀리에 조용히 들어왔다. 근데 그 홈페이지 보면 나와요. 비밀리에 들어왔는데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하면 바로 때리고 밀고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시진핑 3년임 확정할 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에 개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뭐 중국 10월 위기론, 한반도 10월 위기론 나오는 게 미국이 10월 16일날 밀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8일인데 민주당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법 해가지고 뭐 보조금 뿌리고 하니까 뭐 한국 기업, 일본, 뭐 유럽 기업들이 뭐 미국에 투자하고 하니까 조금 인기가 올라갔는데 10월 중순 전에 북한을 접수를 해야지 한 2-3주 정도는 그 CNN 언론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의 저렴한 물건이 앞으로 수입이 될 겁니다. 물가가 낮아질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 저 공화당의 저 트럼프는 김정은이하고 뭐 러브레터 받고 내통만 했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10월 중순 전에 북한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면요 중국이 10월 16일 날 시진핑 3년임 하니까 이때 밀고 올라가면은 북한 중공군이 못 움직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남한이 1년에 한 100조 그러니까 1000억 불 한 120-30조 원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통일되고 북한이 이제 제2의 공장이 되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북한으로 오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쓰는 에너지는 미국이 전량 공급하면은 연간 뭐 100조 안팎의 그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의 에너지 기업으로 들어가고 미국의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런 이야기를 퍼포먼스를 10월 중순 전에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겁먹은 애들이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가지고 생물학전, 세균을 갖다 뿌리고 뭐 생화학 테러, 화학탄을 터뜨리고 그런 거를 테러를 후방에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군들이 전부 다 이 생화학 테러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은 절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엄명을 내렸고요. 국정원장 뭐 기무사령관 독대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인이 100만 명이고요.
종북 주사파가 200만이고 그 중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고 계속 우리가 방송 여러 번 했는 민노총이 약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기관으로 지목돼서 퇴출당한 공작원이 23곳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스파이들이 다 민간인으로 위장해가 들어와 있는데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 하면은,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 하면 그 어떻게 간첩들 잡아냅니까? 어떻게 생물학전 테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예.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중국 공산당하고 한나라당 그 민주연구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하고 이미 2009년과 2017년에 2019년에 업무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15년에 이제 그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산하 차하얼 학회와 업무교류 협약을 맺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을 논의를 했대요. 근데 이게 1대1로에 참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스리랑카처럼 우리나라 부도날 뻔했죠.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2017년 11월 2일날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정당 고위급 회의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손들고 선서까지 했죠. 기조연설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은 친중이다.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은 자매기를 맺어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고, 신동욱 더불어민주당 당명 김일성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와 50% 똑같다 표절했냐 뭐 이런 이야기 했고, 중국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니까 2016년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2016년 11월 28일 날 중국 친박 수뇌부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친박 수뇌부가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 단체라는 것들이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4일 날 송영길 등 민주당 의원 8명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가지고, 야 박근혜 끌어내리고 야 민주당이 정권 잡게 해주면 사드 배치 안 할게, 이렇게 이면 합의를 했다는 뭐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다 다를까 1월 29일 25일 있다가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유학생 몰래 참여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죠. 6만 명 7만 명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암호화폐로 수백억 자금됐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정교조 선생들이 어린아이들 동원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다음 카페 블로그, 다음 블로그, 카톡, 모니터링을 연길 지식산업원에서 중국인들이 한다는 이야기 저희가 몇 번 했죠. 카톡, 카카오 2대 주주가 텐센트인데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이다 이렇게 돼 있고, 정의구의 사제단들이 사드 반대한다고 초등학생들 동원했고요.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신부소녀들이 다 튀어나왔죠. 예. 그리고 안철수가 박근혜 적폐 사드 즉각 철회하라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안철수입니다. 간첩이 뭐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안철수 네가 간첩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당 야당에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안철수를 언론이 대선 후보로 띄우죠. 언론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민노총 산하의 그 언론 노조에 소속되어 있고,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받고 민주당이 지령받고,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지령받는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이 한국의 언론 동원해 가지고 안철수를 대선 후보로 띄운다고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야 국정원 기무사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나 국정원장 기무사 사람은 안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지금 국정원 기무사 보고 나오는데 20년 걸린대요. 내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김대중 노무현 때 말단 직원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지금 그 국정원이나 지무사에 있는 고위직들은 박근혜 때 이미 다 잘려나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김대중 노무현 때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 기무사 직원들은
군인들은 군 계급 정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은퇴한 사람들, 문재인 정권에서 잘려 나온 사람들은 복귀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복귀하려면 대통령이 특명으로 야, 군 계급 정년 필요 없이 무조건 무조건 복귀해. 그 속된 말로 5년씩 그 문재인 정권에서 손해본 5년씩 플러스 알파 해주겠어. 뭐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기무사령관 안 만나고 국정원장 안 만나면 누가 국가안보를 책임집니까? 앞으로 여기 테러 생기면 그때도 안 만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안보를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참모들이. 왜 그 참모들 옆에는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하고 연결된 애들이 또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사람의 힘으로 후방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정원 그 공작 비용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뇌물 먹이고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이고 해가지고 돈으로 매수하고 이게 불가능하대요. 또 다 영수증을 쓰고 하니까 불가능하대요. 그 예산도 늘려주고 영수증도 안 쓰게 하고 옛날에 잘렸던 직원들 다 복귀시키고 그래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국정원장 안 만난다, 기무사령관 안 만난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대통령 하나 보고 사는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포기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이 영상은 전국의 국정원, 기무사, 경찰 뭐 이런 쪽에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안기관에 보내주시고 국민의힘에도 보내주시고 뭐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탐나앨범이 300석, 250석 단숨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 국군 장병들, 경찰 간부들한테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1948년에 자기 선배들이 테러 당해가지고 다 죽었는데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경찰 경위가 되고 경감이 되고 합니까? 우리 군인들, 국군 장병들, 경찰한테는 이 영화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종로 3가 낙원상가 건물 4층 허리우드 클래식 극장이고요. 지방 상영 문의는 010-7735-7746번입니다. 지하철 5호선 5번 출구 나오시면은 거기 그 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한 50m 직진, 지하철 5호선 나와서 5번 출구 나와서 직진 50m 하시면은 여기 이제 국밥집이 보여요. 거기가 여기 출입구 엘리베이터고, 1호선 타고 오시는 분들은 낙원 악기상가 오시면은 요 계단이 있죠. 오른쪽에 계단 요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출입구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국밥집 앞에, 요 출입구 앞에 국밥집이 있어요. 돼지국밥집.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남으시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저는 새벽 예배도 가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